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커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의 커버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빠르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돌비님. 커버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를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현실 네. 공포로 제가 분류하긴 했는데 좀 잔잔한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 그래서 오히려 뭐 주변에 한 명쯤 있을 법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 싶은 뭐 그런 소소한 이야기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꼭.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르십니다. 커버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얘기는 스펙타클한 그런 종류의 현실 공포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귀족님들 그리고 제 주변에도 한 명쯤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얘기 시작해보면 제가 대학원 입학했을 때 제가 학과 사무실에서 조교를 들었는데 그 조교가 자기는 귀신 얘기는 아닌데 좀 자기 인생에 지우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었다 하면서 풀어주게 돼서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이 조교는 가명으로 서연이라고 불러볼게요. 오늘은 서연이는 한 지역에서 쭉 나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쭉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해온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리는 친구 무리가 있는데 전부 같은 초중고로 나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놀러도 다니고 네. 서로 집에서 놀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 친구들 무리 중에 이름을 제가 이제부터 천이라고 해볼게요. 천이라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천이는 같은 학교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던 친구라서 소꿉시절부터 서연이랑 되게 친했대요. 그러던 한편 서연이네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외동딸이었던 서연이를 많이 아꼈는데 특히 서연이가 유치원생일 때 레고 있지 않습니까? 블럭 장난감이요? 그걸 그렇게 많이 사줬대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다들 애들이 레고 하긴 했지만 서연이처럼 레고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던 애들은 드물어서 레고를 하러 서연이네 집에 놀러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았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천이가 서연이네 집에 놀러가서 어느 때와 같이 유치원생들끼리 그냥 레고를 가지고 만들고 짓고 하면서 놀다가 시간이 돼서 밥 먹고 집에 가려는데 그래서 신발장에 가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천이가 남방을 입고 있었는데 우리 왜 남방 보면은 왼쪽 가슴팍에 포켓 주머니 있잖아요. 주머니. 근데 그 포켓 주머니가 볼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서연이는 보고 넘겼는데 이제 애가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 상체를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숙이니까 포켓 주머니에서 뭐가 막 우수수 쏟아졌는데 그걸 보니까 레고 방패래요. 그러니까 그 레고 성이나 중세 기사단 이런 거 구매하면 네. 병사들이 들고 있는 조그만 방패 이런 장난감이 있대요. 근데 그거를 한 주먹이나 챙긴 거예요. 천이가 불룩할 정도로. 그 쏟아지니까 서연이 어머니가 천아 이거 왜 챙겼어? 하니까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시치미를 떼더래요. 들어보면 누가 봐도 네가 훔쳐간 거 맞는데 어린 애기니까 그런 들통나기 쉬운 거짓말 한 거겠죠? 그래서 서연이 어머니 이제 또 애니까 민망하고 무안할까봐 천이가 모르고 걷다 넣었구나 하고 그냥 그날은 넘어갔대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애들이 초등학생이 됩니다. 근데 귀속님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시절 여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게임이 하나 있어요. 여자애들이 프린세스 메이커라고 좀 어리신 귀족님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름은 알았는데 남자였어가지고 안 해봤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네. 공주를 키우고 그런 거였나 봐요. 엄청난 유행이 있었죠. 저도 키웠었으니까. 네. 예. 돌비님도 키우셨군요. 대부분 다 키웠을걸요? 모든 분들이 다 아버지 어머니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연이 대충 연식이 나오죠. 아무튼 게임을 요즘에는 스팀이나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하는데 그때는 CD를 사서 CD를 컴퓨터에 넣어야만 할 수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그때는 CD를 살 수도 있었는데 그때 독특한 문화 같은 게 있었던 게 게임 잡지를 사면 부록으로 주기도 했었대요. 그래서 서연이는 그 게임 잡지를 구매하고 받은 프린세스 메이커 CD를 가지고 게임을 늘 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도 하교하고 집에 오자마자 신발 벗고 손을 씻는 둥 마는 둥 하고 게임하러 컴퓨터에 앉았습니다. 딱. 근데 CD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 할머니 막 찾으면서 내 거 프린세스 메이커 CD 못 봤냐고. 그랬는데 엄마가 CD 치운 적 없어 서연아. 뭐 니 뭐 잘못 든 거 아니야 하다가 이제 엄마들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잔소리로 변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 게임 좀 그만해라. 맨날 그렇게 붙잡으니까 뭐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잔소리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다툼을 하게 되고 서연이는 짜증이 와가지고 나 친구 만나러 간다고 그러고 그냥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서연이네 친구들이 모이는 아파트 앞에 슈퍼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공터에 놀이터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 가면은 약속을 안 해도 약속한 듯이 늘 몇 명의 친구들은 상주에서 놀고 있었대요. 그 정도로 익숙한 장소인데 그래서 그냥 터벅터벅 그 놀이터에 갔더니 역시나 그날도 친구들 몇 명이 놀고 있는데 그 무리에 천이도 있었더래요. 근데 애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천이를 중심으로 삥 둘러서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뭔 얘기하나 그냥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천이가 프린세스 메이커 CD가 자기 집에 있다. 나 구했다고. 나는 그래서 그거 집에서 게임한다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고 있었고 애들은 이제 그 얘기 듣고 흥분해가지고 그 당시 분위기가 요즘에는 뭐 게임 가지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저만 해도 그때는 게임을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CD를 잘 안 사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흔하지가 않으니까 애들이 막 그 있다니까 흥분해가지고 자기도 하고 싶다고 막 떠들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서연이는 CD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근데 게임도 하고 싶어서 캐릭터가 눈에 아른거리고 그래서 천이 보고 야 나도 너네 집 가서 프린세스 메이커 할래. 그래서 천이네 집에 놀러 갔는데 네. 천이가 자랑을 하면서 서랍에서 CD를 꺼내더래요. 예. 근데 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해요. 서연이가 전에 한번 프린세스 메이커 CD를 꺼내다가 CD 꽉 그러니까 그 CD 케이스째로 떨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CD 케이스 한쪽 모퉁이가 깨져서 이가 빠져 있었는데 정확히 같은 부분에 CD 케이스가 깨져서 이가 빠져 있더래요. 근데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놀러와서 훔쳐갔나 그 정도 의심은 할 수 있지만 또 CD가 우연의 일치로 똑같은 게 깨질 수 있잖아요. 근데 더 확실한 거는 CD가 있으면 왜 그 CD 커버에 자켓이라고 하는 그 종이 책자 같은 거 꽂혀 있잖아요. 뭐 음반이면 자켓이고 게임 CD면 뭐 표지 설명서 이런 거겠죠? 아무튼 거기에 서연이가 볼펜으로 그 캐릭터 공주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었는데 그 그림도 그대로인 거예요. 이건 빼박이잖아요, 완전. 그래서 서연이가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거 CD 내 거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천이한테 따져요. 그러니까 천이가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이거 내가 게임 잡지 사고 받은 거라고 하면서 막 옥신각신 싸우다가 예. 성원현이가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도 대학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는데 애가 좀 아직도 어른인데도 마음이 좀 약해요. 근데 어릴 때도 그랬나 봐요. 그렇게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도 몰아붙이지 못하고 오히려 천이가 무지성으로 우기니까 그냥 울면서 집에 갔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서연이 왜 우느냐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천이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내가 하나 사준다고 잊으라고 하면서 잡지를 또 사주면서 그 일은 그렇게 일단락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네. 결정적으로 그 순한 서연이도 천이에 대해서 화가 터져버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게 발단이 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예. 그 시절에는 천이랑 서연이가 어린 시절에는 샤프가 좀 드물었어요. 다들 연필을 사용했고 근데 그게 뭐 샤프 펜슬이 막 비싸서 못 구했다기보다는 그냥 흔히 다들 쓰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서연이가 그 제도 샤프 아시죠 여러분들? 검은색 플라스틱 그걸 하나 사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견출제에다 뭐 김서연 이렇게 이름 정해보면 이렇게 적어서 샤프 끝에 이제 돌돌 말아붙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체육 시간이 지나고 나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샤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서연이는 그 전에 일로 CD 일로 망금이 좀 있었어서 대뜸 천이를 의심했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내 거 훔쳐갔지? 하고 말 건 것도 아니고 그냥 대뜸 그냥 천이 책상으로 가서 필통을 여니까 거기 제도 샤프가 있더래요. 근데 샤프 끝에 서연이가 이름표 붙여놨던 자리에 견출지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천이 이름을 박천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박천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화나서 그 견출지를 벅벅 뜯어버렸더니 글쎄 그 뜯은 자리에 김서연하고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연이 샤프를 훔쳐서 거기 위에다 지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서연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천이한테 막 욕을 퍼부었더래요.
그랬더니 천이가 이번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 그랬는지 미안하다고 하면서 지가 울더래요 먼저.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서연이도 막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서 그냥 졸지에 둘이 같이 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막 감정을 쏟으면서 엉엉 울고 나니까 뭔가 서연이도 욕한 게 미안하고 천이는 뭐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과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뭔가 전보다 좀 친해진 느낌이 들더래요. 서로가 약간 앙금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좀 풀린 느낌? 그래서 그 이후로 서연이랑 천이는 뭐 그럭저럭 사이가 좋아지고 뭐 큰 사건은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드디어 성인이 되기 전에 고3이 됐어요. 고3이다 보니까 대학 입시가 코앞이고 각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서연이는 뭐 이건 실제로는 아닌데 가상으로 제가 그냥 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을 되게 잘했다고 쳐요. 그래서 수학과 관련된 학과, 그러니까 이과에 지원을 하고 싶었대요. 한편 천이는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는 잘 몰랐는데 아무튼 수학 쪽은 아닌 건 확실했었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각자 마음에 두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준비를 합니다.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서연이네 친구 무리들은 자연스럽게 만나는 일이 좀 적어졌고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지만 전처럼 서로 안부를 묻고 자주 만나서 놀고 그러지는 못했대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서연이는 수능을 치고 대학 원서를 넣게 돼요. 근데 서연이는 공부를 꽤나 하는 편이었는데 1지망이 돌비대학교였고 2지망,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학교로 커버대학교를 지원했어요. 좋은 데였네. 돌비대학교에 비하면 약간 미끄러지면 가는 곳. 그게 커버대학교인데. 엄청난 곳이네 거기. 아무튼 그 수능 때 긴장을 한 건지 원서 넣을 때 운이 안 좋았던 건지 돌비대는 떨어지고 커버대학교에 합격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만족하면서 커버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아무튼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신입생 환영회를 갔는데 아니 거기에 천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천이가 뭐 서연이한테 원서 넣는 거 물어보면서 서연이가 답하니까 자기는 아직 모르겠다면서 안 알려줬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뭐야 커버대학교 지원했어? 했더니 천이는 알고 있었다는 듯이 별로 안 놀란 채로 응 나 1지망인데 커버대학교 돼서 너무 기뻐 이러더래요. 그래서 뭐 그때는 딱히 깊이 생각은 없었고 그냥 좀 놀라고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제가 가치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이미지 상상을 하시기 위해서 중립적으로 잠깐 서연이와 천이의 외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위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연이는 160대 중반의 키에 좀 날씬한 편이고 막 눈이 돌아갈 정도의 여신급 미모는 아니었지만 뭐 준수한 외모로 인기가 제법 있었어요. 한편 천이는 이건 지금 외모 비하가 아닙니다. 그냥 표현을 해드리는 거고요. 키가 160이 안 됐었고요. 한 150대 후반 이 정도인데 안타깝게도 천이가 어렸을 때부터 비만이 좀 있어 와가지고 걷는 게 좀 힘들 정도로 이제 좀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비만을 겪어왔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심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었대요. 그 여기 돌비 공포라디오 영상 올라온 것 중에 제 첫 번째 영상 보시면 뭐 똘미의 남캠 사냥인가 뭐 그런 제목으로 영상 올라온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파의 똘미 느낌이랑 제가 보고 좀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막 그 천이랑 친한 건 아니고 저는 오며 가면 가끔 보긴 했었거든요.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제 뭐 대학 가면 신입생이니까 술자리도 많고 같이 어울려 노는 시간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남녀가 어울려 놀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통해서 썸 타기도 하고 연애를 하는 커플도 생기고 그랬더래요. 근데 서연이는 아까 좀 여리고 순하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법 서연이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이 있었는데 자기는 학업에 집중한다고 연애를 하진 않았더래요. 근데 이제 서연이랑 천이가 같은 초중고를 나온 친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 좀 같이 다녔는데 하루는 서연이가 천이에 대한 한 소문을 들어요. 천이가 그렇게 남학생들한테 대시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천이가 고등학교 때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천이가 대시한 남학생들이 전부 서연이한테 관심이 있었던 몇몇 남학생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우연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뭐 자기 남자친구한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더래요. 근데 거기서 좀 문제가 되는 소문이 하나 또 생기는데 천이가 그 남학생들에게 대쉬하는 것을 넘어서 자꾸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정말 애매해요. 예를 들어 일반적인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만 원은 큰 돈이고 1000원은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에요. 근데 만약에 친구가 혹은 지인이 5만 원, 1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이게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닌데 또 절대 안 돼 막 이러면서 부담스럽고 큰 금액은 솔직히 뭐 대부분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상대적이겠지만 하여튼 그런 애매한 금액을 자꾸 빌리고 안 갚더래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쌓이고 반복되면서 학교 내에서 천이가 약간 은따 비슷하게 돼요.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이제 서연이는 천이의 친구니까 천이의 행동에 화나기보다는 일단 안타깝죠. 그런 상황이. 네. 왜 그런 행동에서 욕먹고 다니냐 이러면서. 그래서 서연이가 마음을 먹고 하루는 천이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이야, 너 친구들한테 돈 빌리고 안 갚고 그러는 소문이 있어. 진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차라리 돈을 나한테만 빌리고 친구들한테 빌린 돈은 제때 갚자.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드린 말씀 중에 중요한 고통이 시작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차라리 나한테만 빌려. 요 말로 서연이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친구들한테 빌린 돈을 갚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천이가 그때부터 서연이한테 자꾸 돈을 빌리기 시작해요. 근데 사유가 참 사소했대요. 야, 서연아, 나 모르고 버스카드를 두고 와서 2만 원만 빌려줘. 뭐 택시 타야 되는데 3만 원만 빌려줘. 핸드폰 요금 내야 되는데 알바비가 안 들어와서 8만 원만 빌려줘.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사소한 이유를 대면서 자꾸 애매한 금액을 빌리는 거예요. 어허. 그때마다 서연이는 군말 없이 빌려줬는데 이게 대학교 4학년까지 되면서 중간중간 아주 가끔씩 천이가 갚기는 했지만 이게 4학년 돼서 몇 년을 이제 대충 세보니까 500만 원이 넘어가더래요. 근데 이걸 뭐 2만 원 플러스 3만 원 플러스 8만 원 플러스 해서 뭐 너 총 500 갚아야 돼.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딱 저렇게 따져가지고 말하는 게 입을 열기가 힘들더래요. 그러면서 서연이도 많이 지쳤고 천이는 계속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근데 한 번을 말을 못하다가 마침내 서연이가 참다 되게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합니다. 야, 천아, 너 미안한데 빌렸던 돈 혹시 조금 갚을 수 있어? 아직 몇 번밖에 못 받아서 라고 되게 힘들게 말을 꺼냈어요. 그 말을 난생 처음 꺼낸 거죠. 돈 갚아줄 수 있냐는 거를. 근데 천이가 되게 어이없고 불쾌하다는 듯이 야, 너 그거 세고 앉아 있었냐? 하면서 막 그렇게 되려 강하게 나오면서 화를 내더래요. 그러니까 서연이가 당황해가지고 예? 다 적어두고 센 건 아닌데 아무래도 네가 빌린 게 좀 쌓였는데 혹시 깜빡한 건가 싶어서 말 꺼낸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천이가 진짜 저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때 되게 막 노발대발을 하면서 나는 너 진짜 친구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타산적으로 계산적으로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가 있냐. 소름 끼친다. 너 진짜 실망이고 앞으로 너랑 친구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됐어 이런 식으로 화를 내더니 지가 막 자리를 박차고 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서연이는 되게 당황스러워서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얘 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말한 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되려 이렇게 화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더래요. 그러면서 집도 같이 안 가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더래요. 천이가 그때부터. 그래서 되게 서먹하게 지내면서 4학년 과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천이가 학교에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얘가 왜 학교에 안 나오지? 하고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천이가 막 자퇴한 건 아니고 휴학계를 냈고 그래서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도 뭐 없진 않았지만 서연이도 그때는 마음이 많이 상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경을 안 쓰기로 했대요. 따르고 연락을 하지도 않고.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서연이가 졸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연이가 그때 공부에 깊은 뜻이 있어가지고 바로 취업을 하기보다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좀 해보려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석사과정 뭐 이런 거 했대요. 석사, 박사 이런 거. 근데 다니다 보면 따로 취업을 안 하니까 알바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하는데 그 학사 조교 그걸 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공부를 해서 좀 학과에서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대학원생 됐고 조교도 한 거죠. 이제 조교를 하다 보면 그 학과 행정이나 내부 사정 같은 걸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보면서 쭉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신학기 등록자 명단에 천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이가 뭐 복학하는구나 하고 솔직히 연락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냥 그러고 넘어갔대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잠깐 넘겨서 2년 동안 그렇게 지내고 석사 과정이 2년이에요. 그리고 석사는 박사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2년인데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나고 곧바로 다이렉트로 박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잠깐 쉬고 하면 또 2년씩 조교를 계속 할 수가 있어가지고 조교를 예. 또 계속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조교 다시 해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데, 아니 천이가 그 다시 학교 돌아와서 보니까 대학원에 지원을 한 거예요. 이번엔 또 서연이랑 같은 대학원에요. 그래서 아니 근데 천이가 전부터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는 빨리 졸업하고 취업해서 결혼할 거라고. 근데 대학원을 와? 그래서 조금 의아해하면서도 뭐 인생 계획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천이가 입학을 했고 대학원 인원이 학부생 대학생들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천이를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근데 저번에 그 천이가 막 노발대발 인연을 끊는다느니 뭐니 하면서 했다가 처음 만난 거잖아요. 근데 천이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서연이한테 반갑게 인사하면서 뭐야 잘 지냈어? 야 너 진짜 보고 싶었는데 나는 그 사이에 우리 같이 살던 동네도 떠나서 학교 근처로 이사도 했고 뭐 어떻게 지냈고 저랬고 하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파키스탄 나라 있잖아요. 파키스탄 남자친구를 국제 커플처럼 사귀게 됐는데 커플 유튜브를 했고 그게 잘 돼서 지금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다. 그래서 대학원 들어온 거는 너 있다고 그래서 너도 볼 겸 또 내 그냥 자기 만족 스펙도 쌓을 겸 들어온 거다. 그리고 난 남자친구랑 결혼도 할 거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약간 자랑 섞인. 그래서 서연이는 되게 뭐 어색하게 그래 뭐 인사 나누고 그랬냐 반갑게 하고 그냥 대충 지냈어요. 또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천이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가 왔어요. 네. 아무튼 근데 그때 대학원을 졸업할 때는 논문이란 걸 써야지 졸업을 해요. 그냥 학기만 채우면 수료 상태고 졸업을 못합니다. 근데 이 논문이란 게요,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힘들거든요. 긴 호흡에 그리다 보니까 자기를 갈아 넣어야 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많이 들여야 돼요. 저도 진짜 그 논문 쓸 때 힘들었어가지고 팍상 늙어 있거든요. 아무튼 보통 논문은 진짜 빨리 쓰면 한 반년 정도 잡고 보통 1년 이렇게나 걸려요. 네. 그만큼 섬세한 작업인데 이 천이는 대학원을 졸업할 때가 다 되어가는데 논문을 쓰는 기색이 없더래요. 그래서 뭐 서연이는 내 할 바 아니니까 그냥 별말 안 하고 얘가 졸업을 좀 미루겠거니 하고 있었대요. 근데 논문 발표 한 3달 전 정도 되었을까? 그때 천이가 갑자기 논문 완성했다고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학과 사무실에 종이 뭉탱이를 들고 왔더래요. 그래서 엥? 하고 논문을 쓸 때는 그 지도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으면서 써야 되는데 교수님도 얘가 논문은 안 쓸 건가 보다 생각했을 정도로 소통도 없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논문 완본이랍시고 틱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서연이가 그 천인의 지도 교수님한테 천이가 논문 써왔어요. 제출한다고 합니다. 하니까 교수님도 깜짝을 놀래가지고 검토해보시겠다고 했대요. 근데 글이라는 게 우리 시들모도 그렇지만 뭐 이야기라는 게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논문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내용이 만약에 뭐 진짜 뭐 간략하게 말해서 나는 귀신에 대한 논문을 쓰겠다.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생긴 영이다. 귀신의 특징은 이러하고 따라서 귀신은 이러이러한 존재다. 뭐 이런 식이어야 되는데 네. 천이의 글은 이제 글이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로 비문, 그러니까 문장이 말이 안 되는 것 투성이고 뭔 말을 하려는지도 어렴풋하더래요. 그래서 당연히 수정하거나 다시 써라 그랬대요. 아니 근데 이걸 천이가 또 서연이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까닭은 너는 박사니까 나 좀 도와줘라. 그래서 하나하나 도와달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게 돕다 보니까 돕는 게 아니라 서연이가 논문을 하나 새로 쓰게 될 정도였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실 수도 있는데 서연이가 군말 없이 이 힘든 걸 다 도와줬더래요. 근데 아무리 서연이가 뭐 박사과정이고 공부를 잘하고 해도 서연이도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논문을 심사를 하는데 교수님이 조금 부족하다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럼 뭐 다음에 하겠구나 하면서 있는데 글쎄 천이가 자기는 논문을 꼭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왜냐면 자기가 임신을 했다.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된다. 파키스탄 남자친구랑. 그러니까 제발 통과시켜달라고. 수정하는 거가 더 할 테니까 제발 기회 달라고 막 진짜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는데 온갖 진상짓을 해서 막 수정을 해서 우여곡절 그때 통과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서연이는 졸업했으니까 쟤도 참 그렇다 하면서 2년이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래요. 근데 천이가 졸업을 하고 몇 주나 지났을까? 늦은 밤에 천이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하니까 응 서연아 나 천이인데 목소리를 쫙 깔고 진짜 죽어가는 투로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이렇게 전화했어. 그래서 뭐 천이야 잘 지내 뭔 일이야 하니까 나 혹시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대뜸. 그래서 이젠 애매한 금액도 아니고 대놓고 그냥 큰 금액 달라고 하는구나. 너무하다. 그래서 이제 서연이가 똑부러지게 나 호구 아니다 말을 하려고 네.
천이야 하는데 갑자기 천이가 말을 끊더니 막 터늦게 울면서 우리 부모님 엄마가 지금 입원하셨다고 암이라는데 수술비랑 뭐 해서 우리 보험도 없고 급하게 돈 여기저기 끌어모으는데 딱 500 부족한데 네 생각만 나더라 친구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천이가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해서 대학교까지 돈을 한 합쳐서 500 채간 거 해서 서연이한테 있어서 네. 참 별로의 애였지만 그래도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냈다 보니까 부모님도 알고 그러니까 서연이 입장에선 이게 거짓말이든 아니든 부모님은 무슨 죄냐고요. 그래서 이게 손 떨리게 너무 큰 금액이지만 당장 부모님이 그러시다는데 빌려줬죠. 물론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는 뭐 저 포함해서 당연히 거짓말 같잖아요. 근데 이게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니고 친구가 이러면 참 애매하대요. 거절하기가. 이게 거짓말 같은데 찜찜하고 부모님도 어릴 때부터 알던 분들이고 아이고 그래서 적금 빼고 유통할 수 있는 현찰 모아보니까 얼추 500은 되더래요. 예. 서연이가 본가에 살고 자취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의 금액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체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꼭 갚겠다고 그랬대요. 그러고 별다른 연락은 없었대요. 또 빌려달라던가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말 또한 없었고. 그래서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서연이가 안부도 물을 겸 솔직히 서연이도 사람인지라 돈 언제 갚을 수 있겠냐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솔직히.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는 받더래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안부 묻고 조심스럽게 막 쭈뼛쭈뼛 돈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갈 때까지 간 게 갑자기 100만 원만 보내달라는 거예요. 천이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또 100만 원이야 했더니 자기가 그 사이에 그 아까 임신했다고 했잖아요. 임신 기간이 저는 그렇게 막 긴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유산을 했대요. 그러고 자기가 무슨 갑상선에 암이 생긴 것 같아서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유산해서 몸이 괜찮은지 그리고 갑상선암 수술 전에 몸 체크도 해야 되고 해서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거 들으면서 야 유산한 거랑 갑상선암 수술이랑 뭔 상관이 있어?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은 저 둘 중에 하나라도 살면서 겪기가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상관이 있나? 그런 거 서연이는 잘 모르죠. 듣는 분들께서는 이 서연이 보고 답답하고 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무튼 그래서 또 100만 원을 진짜 요즘 말로 찐 막이다 하면서 이제 돈도 없다 하면서 빌려줍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끊겨요. 막 연락 안 받고 잠수 타고 그런 건 아니고 서연이도 이제 학업이랑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별로 챙겨 물어보지는 않았더래요. 그리고 막 한 몇 달이 지났을까? 좀 바쁜 시즌 학기가 끝나고 여유로울 때 천이한테 전화를 한번 해봅니다. 야, 잘 지냈냐? 수술은 했냐? 뭐 이런저런 안부? 이런 걸 묻고 그러면서 이제 혹시 돈 언제까지 갚을 수 있어? 급한 건 아닌데 나도 네가 기일을 알려줘야 내가 염두에 두고 계획도 세우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이랬더니 천이가 네. 서연아 내가 요새 유튜브가 잘 안 돼. 아까 제가 그 천이 자기 얘기할 때 파키스탄 남자친구 사귀어가지고 네. 커플 유튜브 했는데 잘 돼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이렇게 천이가 말했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어 했더니 파키스탄 남자친구가 한국에서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사기를 당했대요. 그러고 그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본국에서 아프시다고 자기한테 급하게 또 돈을 빌려서 없는 와중에 또 그걸 빌려줬더래요. 뭐 저는 여기서부터 듣고는 그냥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들은 대로 전하는 건데 그냥 그랬대요. 일단 걔 말로는. 그리고 그 남자친구는 본국에 가서 연락이 끊겼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생계가 위험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걷다 대고 뭐 요즘 말로 알바노 하면서 언제까지 갚을래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큰일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이냐 했더니 카페 알바를 할 예정이래요. 원래 하던 곳에서는 이유는 이제 잘렸다고 그랬고 네. 그래서 알겠다고 천천히 갚고 힘내라고 이러고 끊었죠. 뭐 돈 빌려달라는 소리는 안 했으니까.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서연이네 동네 친구들 무리가 쭉 성장하면서 함께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친구들이 연락이 개별적으로 와요. 갑자기 서연이한테. 같이 이야기하고 우르르 온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우연히 서연이한테 연락이 들어옵니다. 무슨 내용이냐? 들어보니까 다들 천이한테 서연이만큼은 아닌데 돈들을 빌려줬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유가 다 달라요. 뭐 남자친구가 아팠다,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사유를 다르게 이제 이렇게 서연이한테 말한 거랑 전혀 다른 이유로 돈을 또 빌려왔다가 친구들이 해도 너무하니까 혹시 너도? 야 너도? 야 나도? 하면서 무리의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다가 보니까 예. 이게 다 비슷하게 돈들을 빌려준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단톡을 하나 만듭니다. 천이는 당연히 빼고. 그래서 각자 이제는 피해 상황이라고 할까요? 피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서 피해 상황을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서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도 앞뒤가 안 맞고 돈은 돈대로 다 빌리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급하게 서연이한테 개인 카톡으로 연락이 와요. 잠깐 만날 수 있냐? 너한테 긴밀히 할 말 있다고. 그래서 뭐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알겠다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야 했더니 친구가 야, 너 걔 외국인 남자친구랑 유튜브 한다는 거 알아? 그래서 들었다고. 그 파키스탄인가 뭐 그 사람인데 지금 뭐 떠났다는데? 영상 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친구가 와 진짜 개소름 그러면서 걔 유튜브에서 자기 이름 서연이라고 다닌다고. 그래서 뭐 학벌, 취미 하는 거 이런 거 다 서연이 너랑 비슷하게 해서 하고 다닌다고. 지금 영상 안 올라오는데 남자가 튀었구나. 야 어쩜 저러냐. 야 우린 다 손절치기로 했어. 그러니까 인연 끊는다고요. 그래서 네. 서연이 너도 걔한테 한마디 하고 돈 받을 거 받고 손절해버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인심이 깊어져서 집에 왔죠. 집에 와서 친구한테 물어서 그 천이 유튜브 주소 따가지고 봤더니 글쎄 진짜로 본인을 서연이라고 하고 서연이가 하는 행동, 취미, 뭐 본인만이 내세울 수 있는 스펙 이런 것들을 다 지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화가 나는데 얘가 진짜 무슨 정신세계를 가진 건지 10수년 동안 친구였는데 이 정도로 제정신이 아닌 줄 몰랐어서 이제는 좀 소름 끼치고 무섭더래요. 그런 행동이. 그래서 천이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려고 해요. 전화해서 받으니까 여보세요 하니까 대뜸 그냥 나 네 유튜브 봤어. 뭐 하는 짓이야? 나 너랑 친구 못하겠고 돈 빨리 갚고 이체하고 문자로 보내. 너 카톡 차단할 거니까. 진짜 소름 끼치고 니랑 끝이야. 용기 내서. 네. 이랬대요. 근데 천이가 갑자기 막 실성한 듯이 막 아씨 이러면서 야 이씨 나 돈 때문에 친구한테 이래? 야, 내가 너 좀 잘 되라고 서연이 이름 좀 써줬는데 야 내가 니한테 돈 좀 빌리고 친구해주니까 내가 만만해 보이냐 이 쌍나? 야 너 죽여버릴 거야. 야 차단해. 아니 하기만 해. 뭐 진짜 영가 들린 사람 마냥 이렇게 막 미친 실성을 해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막 그러면서 뚝 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전화가 계속 오고 카톡으로 막 쌍욕을 날리고 그래서 그냥 돈이고 뭐고 얘랑 진짜 얽히면 내 신변에 위협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카톡뿐만 아니라 연락처 자체에 뭐 인스타,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걔랑 관련된 거는 다 차단했대요. 그러고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걔네 부모님한테 알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얘와 관련해서 뭐든 얽히는 순간 끝이다. 이 미친 사람은 어떻게 뭐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엮일 수 있으니까 그냥 내 선에서 차단하고 여기서 무슨 일 없으면 넘어가자 했더래요. 뭐 위협을 가하면 경찰 신고하면 되고. 그러고 다행히 천이한테 더 이상 연락은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서연이가 그 학술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 뭐 소논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소논문을 하나 게시할 시즌이 와요. 그래서 이제 논문은 집중해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데이타임에는 그러니까 조교 근무할 시간에는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뭐 공부할 짬은 안 나서 서연이는 주로 학과 사무실에서 퇴근 후에 혼자 문 잠가 놓고 밤에 논문을 쓰고 그렇게 집에 가는 방식으로 네. 일과 공부를 병행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논문을 쓰고 있는데 어느 날 뭐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서연이는 일과 마치고 저녁 먹고 학과 사무실 와서 논문을 집필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한 8시쯤 되었을까? 누가 사무실 문을 콩콩 하고 노크합니다. 근데 건물 관리하는 경비 아저씨가 밤늦게 이제 사무실 불켜있으면 종종 찾아와서 사람 있나 체크하시고 가는 경우가 있긴 했대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오시는 시간은 더 늦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아까 8시라고 그랬는데 그 시간대는 보통 대학원생 동료나 가끔 오지 뭐 사람이 잘 오진 않았는데 누구지? 뭐 옆 사무실 대학원생이신가? 하고 문을 열어줬대요. 서연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뒤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예상하셨다시피 천이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쌍욕하던 그 표정도 아니고 활짝 씩 웃으면서 서연아 잘 지냈어? 인사하러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연이가 안녕 뭐 이런 말도 못하고 입이 안 떨어져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천이가 에이 왜 그래 진짜 너 저번에 내 거 논문 도와준 거 생각나서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어. 너 맨날 밤마다 공부했었는데 다행이다 오늘도 있었네 하더니 나 이것만 주고 갈 거야 방해 안 할게 하고 레시피 그 캔커피 파란색 그거 레시피 있죠 그걸 주고 가더래요. 아니 뭐 와서 막 때려 부수고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캔커피를 주고 간 거예요. 저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다시 의자에 앉았는데
소름이 약간 쫙 하고 이렇게 줄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게 쫙 무슨 파도 치듯이 계속 소름이 끼치더래요. 그러면 그 캔커피 레시피는 당연히 까보지도 않고 버렸죠. 예. 미쳤다고 누가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준 캔커피를 마셔요. 그쵸? 그래서 그 후로 학과 회의에다 건의해가지고 사무실에 원래 그때는 이제 쇠 열쇠만 했었는데 우리 열쇠만 하지 말고 새콤 있잖아요. 그 삐빅하는 거. 그 새콤을 달자 해서 새콤을 달고 더 조심하고 다녔대요. 다행히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마지막 에필로그가 하나 있는데 전 이게 제일 무서웠는데 우리 인스타그램 하면은 스토리라고 있잖아요. 예. 그 24시간만 띄우고 사라지는 그 포스팅 같은 거. 서연이가 그 인스타에 뭐 별 생각 없이 어느 카페에 가서 커피 사진을 올렸는데 그 스토리 올렸는데 그 스토리에 대해서 DM, 다이렉트 메시지 그 메시지가 와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모르는 계정으로 왔어요. 근데 그냥 한마디 왔대요. 예. 그날 SB는 안 마셨나 보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올렸대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는 연락이 없었고 이런 또 아무리 친구라고 그래도 아닌 사람은 빨리 끊어내야 된다. 손절 칠 때 빨리 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오늘은 되게 잔잔한 사연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아닌 걸 알면서도 이렇게 또 질질 끌려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착해서 그런 거죠, 뭐, 사실. 그게 뭐 착함과 바보 같은 거와 그 경계는 누가 정하진 모르겠지만 뭐 사실 저도 이런 인간관계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기도 하고 질환 좋은 친구는 빨리 끊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도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엄청난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커버님.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널렸습니다. 정말 널렸어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조심하시고 좋은 분들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